자, 그러면 문제집 23쪽 첫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23쪽. 자, 우리 문제풀이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론 정리를 깔끔하게 한 30% 정도 해드리고요. 시간 할애를 70% 해서 문제풀이를 해드릴 건데, 문제풀이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요. 제가 체크해드린 문제 위주로 거기서 좀 추가적으로 풀어봐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 더 있으면 그렇게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모든 문제를 다 풀이하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더 여러 유형을 다뤄보는 게 좋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한 문제가 제가 풀이를 안 하더라, 뭐 그런 거는 몰라도 돼요. 근데 너무 궁금하면 와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는 걸 갖다가 겁내하지 마시고 질문하시고,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교수 Q&A 방이 있으니까 제가 24시간 내로 답변 달아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거 질문하시면 제가 귀찮아하지 않고 답변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꼭 생각하시고 궁금한 부분은 해결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부터 그러면 이론 정리 깔끔하게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예. 춥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름에 춥다니 말이 됩니까 그게? 예, 춥다고. 저거 개론 수업 시간에는 춥다는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간혹 어떤 사람이 있냐면 춥다고 에어컨 끄는 사람이 있는데 걸리기만 걸려봐 진짜. 예.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예. 그러니까 여름에 춥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제 수업 시간에는 춥다는 말을 꺼내지 마시기 바라고요. 혹시 너무 추울 것으로 예측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담요 하나 가져와요. 담요 덮고 수업을 듣든지, 아니면 그 중동에 가면 그 뭐 히랍이라고 하나 뭐 그런 거라서 그런 거 하나 준비해가지고 폭 덮어 쓰고 수업을 들으시면 가지고 계시네 이런 거 이런 거 있네 그죠? 예, 이런 거. 이거 얼마 줬어요? 얼마 줬어요? 2만 원 주면 되네. 하나 사요. 예. 사줄까 하나? 괜찮죠? 예. 집 하나 보시죠. 자, 부동산 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학. 자,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은요, 종합 응용과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종합 응용과학. 이게 김영진 교수님의 정의예요. 부동산 학은 종합 응용과학이다. 그리고 안정근 교수님은 부동산 학을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토지와 그 정착물 또는 계량물이라고도 합니다. 토지와 정착물 또는 계량물에 관해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 연구의 한 분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럼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몇 가지만 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구체적 경험과학입니다. 인간 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학문이어야 되고요. 법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학은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과목도 개론 빼고는 다 법이죠.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서는 안 되는 말들. 부동산학은 단순과학이 아니라 여러 학문들을 짬뽕시킨 종합입니다. 순수과학 아니에요. 순수과학 아니고 응용과학입니다. 자연과학 아닙니다. 사회과학입니다.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번에는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지도 이념은 효율성이라는 게 있고요,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요 두 개 비교 이렇게 합니다. 이용 잘하자 하는 걸 효율성이라 그래요. 이용 잘하자. 분배 잘하자 하는 걸 형평성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민간에서는 효율성이 좀 더 강조되고요. 정부, 공공부문에서는 형평성이 좀 더 강조되는데, 이 효율성과 형평성이 어떤 관계에 있냐면 반비례, 상충관계에 있습니다. 효율성 너무 강조하면 뭐가 떨어지고 형평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을 너무 강조하면 뭐가 떨어져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거든.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는 뒤에 가서 배우시는 내용인데요, 이용을 잘하자는 정책이에요. 지역지구제. 그러면 지역지구제는 뭐가 높아져?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겠지. 하지만 개발지역과 보전지역 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해서 TDR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배울 건데, TDR 제도는 뭐가 높아져요? 형평성이 높아져요. 뭐에 문제가 생기고? 효율성에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TDR 제도를 실시하면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들도 개발적으로 옮겨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해결이 돼요. 하지만 개발지역이 너무 과밀한 이용이 됩니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TDR의 장단점과 지역지구제 장단점은 반대다. 요거 말고는 이제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접근 방법이 있냐면 분산식 접근, 중점식 접근, 종합식 접근,
뭐 그다음에 법제도적 접근, 그다음에 의사결정 접근, 행태과학적 접근 이런 거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개별적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게 분산이에요. 특정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게 중점.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종합식인데 이 종합식이 우리나라 부동산학 이론을 단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한 접근 방법이에요. 법적으로 규제하겠다 하는 게 법제도적이고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기겠다 하는 게 의사결정이고요. 행동과 태도를 보고 접근하는 게 행태과학적 접근인데 몰라도 돼요. 왜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있고요. 연구 대상이 있고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라는 게 있는데 연구 대상은 어떤 게 있냐면 부동산 현상이라는 거 있고요. 부동산 활동이라는 거 있습니다. 현상과 활동.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에서 야기되는 것이고요.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것들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연구 분야는 결정 분야 있고요. 이 결정을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고요. 요것에 기초 분야가 있는데 참고로 결정하고 결정 지원 묶어가지고 실무 분야라고 하고요. 실무에서는 기술성이 강조가 됩니다. 기초 분야는 이제 이론 분야라고 하고요. 요거는 과학성이 강조가 됩니다. 부동산학은 실무와 이론이 둘 다 강조되므로 기술성, 과학성 다 강조가 되는데 참고로 결정 분야에 4가지가 있어요. 투자, 금융, 개발, 정책, 투금 개정 요 4가지가 할까 말까 관련되는 결정 분야고 결정을 지원해 주는 분야는 자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상담사 찾아가서 지원을 받습니다. 돈을 얼마 빌려야 될지 모르겠다. 감정평가 지원 받아봅니다. 지금 개발할까 말까, 재개발을 할까 말까 이거는 관리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어쨌든 팔아먹어야 되니까 마케팅의 지원도 받습니다. 그래서 투금 개정을 지원해 주는 분야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기초 분야고 그 외에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있어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일반 원칙은 능한 경공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이 있는데 가장 강조되는 건 능률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능률성에 파생되는 원리가 한 6가지 정도가 돼요. 사람이 하던 걸 기계가 하자. 이전. 삶이 할 수 없는 것도 기계한테 넘기자. 보조. 일 처리를 분담하자. 분담. 분단된 작업 과정에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자. 연결. 서식 등을 표준화하자. 표준. 적극적으로 하자. 분발. 뭐 이런 것들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능률성에 파생되는 원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 다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되고 지금은 여러분들 문제풀이 과정이고요. 핵심만 알면 되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 다시 갑니다. 부동산학은 단순히의 종합이에요. 순수의 응용이에요. 자연사회 중에서는 추상구체 중에서는 그리고 무슨 과학이다? 규범. 됐어요? 예. 이용 잘하자 민간부문 그러면 무슨 성? 효율성. 분배 잘하자 공공부문 그러면 형평성.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지역지구제는 뭐는 높아지나? 효율성은 높아지나 형평성 문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TDR은 뭐는 높아지나? 형평성은 높아지나 효율성 문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 가시니까 부동산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 있습니까? 예. 먼저 1번, 2번 지문을 묶어보아요. 1번, 2번. 1번, 2번 묶었습니까? 이거는 부동산학의 정의니까 한번 봐주세요. 부동산학은 토지 밑줄, 정착물 밑줄. 토지와 정착물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2번.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슨 학문이다? 종합학문 밑줄 하시고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학문이라고 정의하셔도 되고요. 토지와 정착물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됐고요. 네 번째로 갑니다. 4번 지문이요.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구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OX. X. 순수과학 아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수과학 아니라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수과학 아니라? 그렇지. 응용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나서는 안 되는 말을 해볼게요. 단순 아니고 순수 아니고 자연 아니고 추상 아니고 그 다음 요런 성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란 말이 나오면 틀렸다. 대신 순수가 아니라 뭐다? 응용이다. 응용시키는 학문이다. 이렇게. 답은 몇 번? 4번. 답은 몇 번? 4번. 한 장 넘깁니다. 2번 문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아니한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두 개 지문을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학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다 읽지 말고요. 끝에만 가요. 끝에만. 자, 부동산학은 끝에 무슨 과학이다? 종합응용사회. 종합응용사회 다 맞나?
그럼 됐어요. 2번도 부동산 학 나오잖아요. 달지 말고 끝으로 뭐요? 종합응용. 종합응용 맞나? 예. 3번은요. 부동산학은 뭐가 아니라 추상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담고하는 뭐다? 구체. 구체적인 경험이다. 구체도 밑줄 하시고 경험도 밑줄 하세요. 구체 경험 맞습니까? 예. 네 번째,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의 동그라미. 민간 부분에 한정하여 볼 때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게 된다. OX. X. 뭐보다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다라고 했었어야 되겠죠?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민간은 효율성은 이용자라자, 분배자라자. 이용. 어떤 측면? 민간. 어떤 정책이죠? 지역, 지구제. 3종 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효율성이 나오면 이용자라자, 민간 부분, 지역, 지구제. 그럼 당연히 형평성이 나오면 분배자라자, 공공부문, TDR. 요거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정답 몇 번? 4번. 5번 갑니다. 부동산학은 순수과학과는 달리 복잡한 현실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밑줄. 응용과학이다. 응용 밑줄. 사회과학이고 응용과학 맞습니까? 예. 정답 몇 번? 4번. 3번.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 자, 옆에다가 틀린 거 말고 옳은 걸 한번 써보세요. 순수 아니고 응용. 단순 아니고 종합. 자연 아니고 사회. 규범 맞고. 답은 4번이네요. 예. 추상 아니고 구체. 3번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요. 4번 문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그 연결이 바라지 못한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1, 2,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1, 2, 3 묶어두세요. 1, 2, 3. 묶었어요? 예. 자, 개별적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게 뭐예요? 분산. 특정 측면에 중점 두면 중점. 복합개념을 접근하는 게 종합.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죠? 종합. 종합이 우리나라 부동산학 이론을 단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랬죠? 예. 네 번째, 의사결정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5번에 가보세요. 5번에 가니까 우리나라 부동산학 이론을 단기간 동그라미.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정착의 동그라미. 크게 기한 접근은 행태과학이 아니고 3번에 있는 뭐죠? 종합. 5번도 종합식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복합개념으로 접근한 게 뭔데? 종합인데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이론을 단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몇 번? 5번. 3번 하면 안 돼. 5번. 예. 나머지 문제는 됐습니다. 한 장 넘길게요. 넘기셔서 26쪽에 8번 문제를 볼 거예요. 26쪽에 8번. 칠판. 이론 정리 깔끔하게 한번 할게요. 필요한 이론과 필요 없는 이론 구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볼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잘 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 있고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 있고요.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이라고 하게 돼요. 뭐라고 한다고요? 물리적. 실제로 시험에서는 기술적이란 말 대신에 물리적이란 말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과 경제 묶어서 무형이라 그래요. 뭐요? 그럼 기술은 뭐가 되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기술과 똑같은 말을 한번 얘기해 볼래요? 기술은 뭐라고 하기도 하고 물리적 또는 유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질문. 법경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경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가장 넓게 부동산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 가장 넓다라, 가장 광의로 부동산을 해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한번 해보죠.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있습니까? 대답해봐요. 협의 부동산은 민법이라고 해도 되나? 민법상 부동산이니까 누구예요? 토지하고 정착물이죠. 그럼 광의의 부동산에는 토지와 정착물이 있어 없어? 있고, 하지 마요. 있고,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 더해지는 거잖아. 그럼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함으로써 부동산과 공시범위 똑같지. 부동산이 준하여 취급되는 3종 세트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 기계 있나? 재단 있나? 기타 있나? 기계는 어떤 거 있어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재단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나머지는 업권, 임목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되죠. 토지와 그 정착물은 뭐기 때문에? 협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광의에 속한다. 그럼 광의는 뭐 받고? 토지와 그 정착물 받고 뭐가 추가적으로? 준부동산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요. 협의와 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에요? 준부동산이에요? 준부동산으로 구분해요. 경제적 개념은 방법 없습니다. 다 외우세요. 따라하세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걸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외우세요. 한 개도 빠지면 안 돼. 5개 다 외우세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인데 생산 요소를 생산재 그러기도 해요. 생산재. 요소라고 안 하고 생산재. 질문. 토지는 생산재 맞습니까? 네. 소비재 될 수는? 있어요. 소비재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택, 토지 이렇게 비교해버리면 주택이 소비재고요. 토지는 생산재인데 토지를 뭐 관광지라든지 산림 이렇게 지표수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토지 자체가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기술적 다 외우셔야 돼요. 방법 없어요. 따라서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방법 없어, 방법 없어.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런 게 기술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법 없으니까 협의광이 뜨면 법이고 일단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뜨면 경제고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뜨면 기술, 물리, 유형 요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방금 봤던 건 무슨 부동산이었어요? 제목이. 복합 개념. 저 개념이란 말에 좀 악센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이번에 봐야 될 건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부동산?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 다르네요. 예. 복합 부동산은 뭐냐면 토지하고 그 위에는 정착물, 특히 건물 같은 걸 일체로 처리해서 다루는 걸 말해요. 일체로 처리해서.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걸 말해요. 활동. 자, 그러면 시험 지문에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해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대로 법경기가 복합 부동산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법경기는 복합 개념이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게 복합입니다. 근데 법률적으로는요. 우리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그럼 복합 부동산이란 건 법상의 개념인가요? 활동상의 개념인가요? 활동할 때 일체로 보는 거예요. 법에서는 독립적으로 봅니다. 그럼 어떤 활동이 제일 유명한데? 감정평가 활동이 제일 유명합니다. 감정평가 활동이. 감정평가 활동은 토지와 건물을 보통 한 번에 다룹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일괄평가라 그래요. 무슨 평가? 그럼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일괄평가합니까? 만약 이걸 따로따로 평가한다면요.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이라는 걸 쓰고요. 건물은 원가법이라는 걸 써요. 하지만 이 둘을 한 번에 일괄평가하잖아요. 그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쓰고 이게 상당히 유명합니다. 우리 개론에 일괄이란 말이 3번 나와요. 일괄평가란 말이. 근데 일괄평가 할 때마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써요. 한번 해볼까요? 산림은 산지와 인목으로 구분하는 게 원칙이거든. 구분을 할 때 인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써요. 근데 그 인목이 소경목림일 때는 원가법을 쓰고, 근데 이 산림도 일괄평가할 수 있나?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써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기준법 쓰고요. 건물은 원가법 쓰는데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수 있나? 그럴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써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괄할 수 있나? 뭐 써요? 거래사례비교법을 써요. 우리 결혼에 일괄이라는 말이 뜨면 무조건 거래사례비교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똑같이 복합으로 출발해도요. 복합부동산이 아니라 복합건물 같은 게 있어요. 복합건물. 자, 복합건물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 자, 복합건물이요. 주상복합건물이 대표적이에요. 그럼 1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야. 6층부터 20층까지는 주택이고. 이 주상복합건물 맞나? 그럼 주상복합건물에서 주거 용도와 상업 용도는 가치를 달리할 거 아니야. 이거는 감정평가할 때 구분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평가? 그럼 한번 봅시다. 똑같이 복합이라도 복합부동산은 무슨 평가? 일괄. 복합건물은 구분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법경기는 복합 개념입니다. 예.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걸 복합이라고 하는데 복합은 법상의 개념, 활동상의 개념. 활동. 감정평가할 때 무슨 평가? 일괄. 일괄할 때는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요까지 연결해야 돼요. 복합 건물은 구분평가예요. 일괄평가가 아니라 구분평가. 복합으로 출발해도 부동산만 일괄이고요. 복합 건물은 구분입니다. 정착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착물. 7번. 저랑 보실 게 토지 정착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토지 정착물. 자, 7번 보세요. 토지 정착물. 자,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은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종속 정착물이 있고요. 하나는 독립 정착물이 있어요. 종속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고요. 독립 정착물은 독립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독립이 우리 개론에 4개가 있어요. 4개.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요. 건물이요. 건물 독립 맞습니까? 예. 그다음 미분리 과실이요. 미분리 과실 중에서 이제 명인 방법을 갖추어 버리면 독립으로 봅니다. 수목, 임목 그러셔도 돼요.
이것도 명인반복 갖추거나 등기돼 버리면 농작물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은 독립으로 봐요. 그럼 종속은 뭔데? 그 외요. 그 외.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요. 토지 정착물은 일부로 간주되는 것도 있고 독립적으로 간주되는 것도 있다. 근데 독립적으로 간주되는 게 몇 개 있다? 4개. 건물하고 명인반복을 갖춘 미분리 과실하고 명인반복 갖추거나 등기된 수목, 임목 같은 거나 아니면 농작물,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은 독립으로 보고 그 외에는 종속이다.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부동산 정착물이에요. 질문이요? 예. 자, 부동산 정착물은 진짜 정착물이 있어요. 아니면 단순 동산이 있고요.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정착물은 부동산의 일부인가? 동산은 부동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거고? 그럼 일부로 취급되는 건 부동산 팔리면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나? 근데 독립적인 건 매도자의 소유권을 남게 되지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안 넘어갑니다. 그럼 이사 갈 때 동산은 떼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정착물이지 동산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일단 4가지가 있어요. 부착 방법, 물건 성격, 설치한 사람 의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근데 요거 말고 3개가 더 있어요. 3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사실 1개인데 당사자 간에 계약을 했다. 계약을 하면서 합의나 동의를 했다. 그럼 이게 합의나 동의가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보다 우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리면 한번 대답해 볼래요? 견고하게 부착이 돼 있어서 잘 못 떼겠어. 그러면 정착물. 쉽게 뗄 수 있어. 쉽게 뗄 수는 있는데 그놈을 뗐더니만 효용이 너무 많이 감소해. 성격상 정착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성격상 어쩔 수 없이 의도 영구적으로 설치되면 뭐죠? 정착물. 일시적이면 동산. 이거 중요합니다. 관계. 이거 중요합니다. 관계. 자, 관계가 집 주인인, 자, 잘 들어요. 집 주인인 임대인이 설치했어. 그럼 뭐예요? 정착물인가? 새들어 사는 사람 임차인이 설치했어. 그러면 동산입니다. 근데 임차인이 나왔으니까 제가 2가지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경작 수확물이요. 경작 수확물은 벌써 이제 베어낸 거 맞습니까? 그럼 이건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동산. 그 다음에 가식 중인 수목이요. 가식이나 이식 중에 있는 수목은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잖아요. 동산이에요. 따라서 임차인, 경작 수확물, 가식 중인 수목 이런 것들을 동산 처리하고요. 그럼 반대로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이라든지 자연 식생이라든지 다년생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착물 취급합니다. 예. 근데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다 적용해봐도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착물로 봐요.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때는 정착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정리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총정리.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총정리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는 이론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총정리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과 복합 건물이 있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 경기가 있는데요. 경제가 제일 넓고 제일 중요합니다. 협의, 광의, 준 이런 말이 뜨면 법이고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뜨면 경이고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 뜨면 기, 물,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복합부동산이라 하고요. 얘는 감정평가할 때 일괄평가하고요. 얘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복합건물은 조상 복합건물이니까 구분해 주는 거고요. 토지정착물은 종속이 있고요. 독립이 있는데 독립은 4개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다 종속이에요. 예. 부동산 정착물은 진짜 정착물과 동산이 있는데 구분 기준은 부착, 성격, 의도, 관계, 받고, 계약, 합의, 동의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 식생, 다년생 식물, 임대인 설치한 것들,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것들은 전부 다 정착물이에요. 하지만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가식 중에 있는 수목은 동산으로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예, 교재 보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교재 26쪽의 8번 문제. 26쪽의 8번.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경제적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거. 경제적이란 말에 네모 한번 해볼까요? 네모했어요? 상품 맞나? 자본 맞나? 자산 맞나? 환경 맞나? 아니야, 네 하면 안 돼. 답은 4번이고요. 소비재 맞나? 예, 정답 4번인데. 자, 묻습니다, 지금부터. 환경 대신에 들어가야 될 말. 생산 요소. 그러니까 제가 다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요거 대신에 생산 요소가 들어갈 때까지 알아야지 이거 아는 거야. 알겠죠? 4번이 아닌 것 같아서 아니면 안 되고 4번 대신에 들어가야 될 말까지 알아야 됩니다. 생산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제가 암기시켜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9번.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 있어요? 예.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 1번에 경제적 있나요? 네. 네모. 1번 지문에. 2번, 3번을 묶으세요.
2번, 3번 묻고 앞에다가 법률적이라고 쓰세요. 법률적. 법률적이라고 쓰고 네모. 4번에 물리적이란 말 찾아서 네모. 그럼 법경기가 다 나왔네요. 자, 먼저 갑니다. 1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뭐 있어요? 자본, 자산. 이런 거 있죠? 예. 요거 말고 3개 더 얘기해 주세요. 시작.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그런 거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 2번, 3번 갑니다. 2번. 좁은 의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협의. 3번은 저 끝에 가봐요. 넓은 의미 있습니까?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럼 협의 광이 뜨면 법 맞지? 예. 근데 협의는 뭐 있어요? 토지 및 정착물. 옆에다가 민법이라고도 적어놓으세요. 민법상 부동산 그러기도 해요. 했어요? 예. 3번.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산 공시범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럼 준은 어디에만 포함되는 거예요? 광의에만 포함되는 거예요. 어쨌든 협의, 준, 광의 이런 말이 나오면 법 맞나? 예. 네 번째. 물리적 네모했죠? 위에다가 기술적이라고 써요. 물리적은 다른 말로 기술적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동그라미 할 거예요. 그 줄 끝에 유형 찾았어요?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물리적 3종 세트를 기억합니다. 물리적은 기술적 그래도 되나? 얘는 유일하게 뭐예요? 유형이에요. 나머지 두 개는 무형이었잖아요. 예, 5번. 토지는 생산재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토지는 생산재 맞나요? 소비재가 될 수도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럼 토지는 일반적으로 파생 수요지만 본원적 수요가 될 수도 다 된다고 해야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예, 10번.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1번은 그냥 눈으로 도장만 찍으세요. 협의 나왔어요? 민법 나왔어요? 토지 나왔어요? 정착물 나왔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1번은 됐고 2번. 자,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권은 자 네모 좀 쳐볼게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네모. 상하 네모. 자, 토지 소유권은 어디에서?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칩니다. 그럼 질문이요. 토지 소유권은 끝없이 뭐에 미치나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미쳐요. 수평공간에만 미쳐요? 아니에요. 상하에 모두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 네모했잖아요. 그죠? 위로 화살표시를 쭉 끄집어 올리세요. 제리로.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를 화살표시 끄집어 올려서 불러드릴 테니까 쓰세요. 사회 통념. 사회 통념. 하나 더.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썼습니까? 예, 질문이요.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정당한 이익의 범위는 뭐로 판단해요? 사회 통념으로 판단하는데 구체적인 판단은 누가 해줍니까? 법원에서 판단해 줍니다. 이것도 지문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예, 3번 갑니다.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이란 글자 네모.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예요. 협의 뭐하고? 포함하고 그 옆에 밑줄을 그으세요.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객체로 인정되는 것까지 밑줄 쫙. 자,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객체로 인정되는 것 밑줄 그었습니까? 그 위에다가 준이라고 써요. 준 썼어요? 예. 그럼 뭐 포함하고? 협의 포함하고 준이니까 한 줄 내려와서 뭐예요? 광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근데 이러한 구분은 무슨 구분이에요? 법률적 구분이에요. 법률적, 경제적 구분이라고 하면 안 돼. 경제적 구분은 우리가 5개를 다 암기하고 있는데 5개 뭐예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지금 여기서는 협의 강의가 나왔잖아요. 요거는 법률적 구분입니다. 답은 몇 번? 3번. 4번은 됐고 5번 갑니다. 5번. 5번에 제가 하자는 대로 좀 해주세요. 토지 동그라미. 그 옆에 정착물 동그라미. 그 줄 끝에 하나 동그라미. 한 줄 더 내려와서 결합 동그라미. 결합. 그 옆에 부동산 활동이란 말의 네모. 활동 네모. 그 옆에 복합 부동산 할 때 복합이란 글자만 동그라미.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무슨 부동산인가요? 복합 부동산입니까? 예. 복합 부동산은 누구랑? 토지랑 정착물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보는 거 맞나? 그래서 그렇게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 맞나? 이걸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분이 더 있어서 2개만 더 필기해 드립니다. 복합 부동산 복합 동그라미 했죠? 밑에다가 하나 더 쓰세요. 일괄평가. 일괄평가 썼어요? 하나만 더 쓰세요.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그럼 우리 지문으로 공부 한번 더 해볼게요. 자.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99조 1항에서 말하는 토지와 그 정식물을 맞나요? 됐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까지 상하에 다 미치잖아요. 정당한 이익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해요? 구체적 판단은 법원의 판단. 협의 포함하고 준부동산은 뭐예요? 광의. 협의 광의가 뜨면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 저기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을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는 거 맞나? 요거 감정평가할 때 무슨 평가하고? 일괄. 일괄 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 씁니다. 그러면 보니까 복합부동산이라는 건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고 감정평가 활동처럼 활동상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답은 몇 번?
3번. 자, 여러분 제가 문제 끝날 때마다 테이프로 가면서 한번 보세요. 테이프로 가면서 보시면 문제 끝날 때마다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을 계속 물어요. 왜 묻냐면 여러분들 습관처럼 하세요. 습관처럼. 마지막에 문제 풀고 답이 몇 번인지 확인하는 연습을 꼭 하세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물을 거예요.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습관화되면요. 2달 동안 연습할 거거든요. 제가 모든 문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그래서 답은 몇 번 할 거예요. 이거 나중에 실수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적합하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잖아요. 3번이 적합하지 않잖아요. 근데 5번이 너무 옳잖아요. 5번 체크하는 사람 많아요. 와, 씨, 이거 옳네, 씨 하면서 5번 체크하는 사람 많아요. 적합하지 않은 걸 찾아라고 했고 틀린 거 찾아야 되잖아요. 5번이 옳기 때문에 답은 3번인 거예요. 예, 항상 끝날 때 답 물을 거예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대답해 주세요.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수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1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 중 가로 내의 개념 중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읽을게요. 부동산을 공간, 환경, 위치, 자연 4개 밑줄 그으세요. 공간, 환경, 위치, 자연. 이건 무슨 개념이죠? 물리적 개념. 맞아요? 예. 물리적 개념이라는 1번 지문 옆에다가 2개만 더 써봐요. 기술적 유형. 동그라미 1번 지문 물리적 개념 옆에다가 기술적 유형. 같은 말이죠, 다? 2번째, 밑줄 그으세요. 생산 요소, 자본, 소비재, 자산, 상품. 우리가 원하는 5개 다 나왔네요. 무슨 개념? 경제죠. 3번도 밑줄 그을게요. 협의 밑줄, 준 밑줄, 광의 밑줄. 이건 무슨 개념? 법률죠. D번은 동그라미 칠 거예요. 기 동그라미, 법 동그라미, 경 동그라미. 법경기 나왔네. 법경기가 되면 복합부동산 맞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4번 지문 앞에다가 피토라고 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피를 토하면서 강조했습니다. 법경기가 뜨면 복합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게 복합부동산입니다. 정답 4번이에요. 예, 5번으로 갑니다. 자동차, 항공기, 어업권, 공장, 재단 등을 부동산으로 의제한다 그랬잖아요. 의제 동그라미 하세요. 의제 밑에다 쓰세요. 준 썼어요? 또 밑에다 쓰세요. 광의. 그럼 대답하세요. 자동차, 그 다음에 항공기, 어업권, 공장, 재단은 의제 부동산 맞습니까? 네. 동의어로 무슨 부동산 그러게 돼요?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어디에 속해요? 협의 강의가 뜨면 무슨 측면이라고요? 그럼 이건 법률적 개념 맞네요? 예, 답은 4번입니다. 법경기가 뜨면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니까. 정답 몇 번? 12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1번. 토지와 거정청물은 광의부동산에 속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속한다에 동그라미 하세요. 속한다. 속한다에 동그라미 하세요. 토지와 거정청물은 뭐죠? 협의죠. 협의는 당연히 광의에 속한다. 포함관계가 성립됩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옳은 걸 찾으라고 했고 1번이 옳아요. 그럼 2번부터 왜 틀렸는지 확인합니다. 2번. 부동산을 물리적 개념으로 보면 자본 소비재가 떠요. 그러면 자본 소비재는 물리적이 아니라 경제적이라고 해야 될 거고. 3번은 법률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밑줄 한번 가봐요. 자산, 생산요소, 상품까지 밑줄. 그 옆에 위치, 환경도 밑줄. 법률적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이 나오네요. 자산, 생산요소, 상품까지는 뭐고? 경제, 위치, 환경은 물리적, 기술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법률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번. 내용이나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부동산을 해석한다. OX. X. 광의의 개념으로 부동산을 해석하는 것은 경제적입니다. 경제적. 그러니까 경제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넓어요. 법률에 광의가 있다고 해서 그게 넓은 게 아니야. 경제가 훨씬 넓어요. 경제적 개념이 광의다. 알겠죠? 예. 5번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법률적으로 독립된 토지와 건물 등이 결합된 상태에서 활동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단 OX. X. 토지와 건물이 결합됐다 그랬죠. 이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부동산입니다. 개념의를 빼야 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다루는 건 복합이잖아요. 복합 부동산이고 틀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감정 평가할 때는 무슨 평가한다? 일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5번을 제가 다시 한번 고쳐드릴게요. 복합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거고, 하나 더 감정 평가할 때 이거는 일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구분 평가가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1번. 14번으로 갑니다. 14번.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1번. 복합부동산. 이제 약간 신경질 날라고 하네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거 맞나? 네.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인가? 감정평가할 때 무슨 평가하고? 일괄. 그때 뭐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 여기서 한 개도 까먹으면 안 돼. 토지와 건물 일체로 처리하는 거다. 활동상의 개념이다. 일괄 평가한다.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 그럼 가볼게요. 복합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이 아니라 법률적 개념이다. OX. X. 앞뒤를 바꿔야 됩니다.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이다. 우리 옛날에 200자 원고지 쓸 때 요런 거 있었어요. 요런 거. 요런 거. 모르는 것 같은데, 요거는 앞뒤를 바꿔줘야 됩니다. 앞뒤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2번.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독립동그라미.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도 있다. 일부 동그라미. 독립에다가는 숫자 4를 적으시고요. 일부에다가는 종속이라고 적으세요. 그럼 토지의 독립적인 게 몇 개 있고, 4개 있고 나머지는 다 뭐다? 종속이다. 2번이 정답이네요. 예. 3번, 4번을 묶어주세요. 아까 제가 독립이 몇 개 있다 그랬죠? 그 중에 2개예요. 그 3, 4번 앞에다가는 독립이라고 딱 쓰세요. 독립. 썼어요? 동그라미 칠게요. 건물 동그라미 하고요. 임목 동그라미 하고요. 4번의 임목. 자, 건물은 토지의 일부인 구성 부분으로 취급되는 종속 정착물이다. OX. 토지는 건물은 종속 아니고 뭐예요? 독립. 임목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았다 그랬잖아. 그럼 독립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둘 다 독립이 될 수 있고 독립이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예. 5번. 정착물 동그라미.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경작 수확물의 네모. 경작 수확물의 네모 했어요? 밑에다 쓰세요. 임차인. 또 밑에다 쓰세요. 가식. 그리고 요 세 개를 한 번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 세 개를. 동그라미 하시고 동산이라고 쓰세요. 자, 정착물이 아닌 동산 3종 세트가 있어요. 순서대로 읽으세요. 첫 번째, 경작 수확물. 두 번째, 임차인 정착물. 세 번째, 가식 중에 있는 수목들은 전부 다 동산으로 처리됩니다. 그럼 이거는 정착물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 몇 번? 2번. 봐요. 5번 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나온다니까. 옳은 걸 찾아라 그랬잖아. 옳은 거 몇 번? 2번. 5번은 틀렸다는 거예요. 동산 3종 세트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 답은 2번. 한 장 넘기십니다. 15번. 다음은 부동산 정착물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합시다. 9번 옆에 보니까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됨 있습니까? 정착물 동그라미. 정착물 동그라미. 그 옆에 부동산 정착물이 아님 있습니까? 아님. 그 위에다 쓰세요. 동산. 동산. 이건 배운 대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왼쪽에 있는 건 그럼 뭐고? 정착물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동산이다. 그럼 정착물과 동산을 구분해 봅시다. 정착물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지. 근데 동산은 매도인의 물건으로 남게 되지. 1번 맞네요? 예. 두 번째, 항구적이면 뭐야? 정착물. 일시적이면 동산. 3번과 4번에서 중요한 3번에서 중요한 글자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3번에 떼어갈 것을 합이 있습니까? 합이 동그라미 하고 그 옆에 판단이 애매모호 있습니까? 이 글자가 애매모호한 글자가 나왔네. 애매모호 동그라미.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입문은 떼어가면 돼요, 안 돼요? 출입문 떼가면 절대 안 납니다. 출입문은 정착물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다면요. 합의가 우선해요. 떼갈 걸 서로 합의했대요. 그럼 떼가면 돼, 안 돼? 돼. 그럼 이건 동산이야. 알겠죠? 애매모호 동그라미 했죠? 그 위에다가 불분명이라고 쓰세요. 애매모호는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야. 불분명하면 뭐예요? 정착물. 그래서 3번은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야 돼요. 다시. 원래 출입문은 정착물이 맞아. 이 자리에 있으면 돼. 근데 떼어갈 걸 합의했다 그랬잖아. 그럼 합의가 우선한다고. 동산으로 가야 돼요. 그다음에 애매모호는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건 뭐고? 정착물. 이건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모르면 어쩔 수 없고 뭐 다 쓰든지 그러면 4번 다년생 식물 보이십니까? 당연히 정착물이고 아까 경작 수확물은 동산이라 그랬죠? 5번은 아까 많이 했잖아. 임대인이 설치한 건 정착물, 임차인이 설치한 건 동산. 그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예. 답은 몇 번? 3번. 16번. 여러분 제가 연습 충분히 시켜드릴게요. 2달 연습하면 충분해요. 마지막에 답 체크할 때 그래서 답은 몇 번 하는 걸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쭉 내려오잖아. 제가 중간에 답이 3번입니다 해도 답 3번 체크하지 말다가 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체크하지 말다가 5번까지 저는 다 읽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답이 3번이라고 해도 답 3번 체크하지 말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정답이 몇 번 하면 3번 할 때 끝에 3번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것 같은데 16번 갑니다. 16번. 다음 민법 99조 1항에 의할 때 정착물에 포함되는 거. 정착물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럼 정착물인 걸 찾으면 되잖아.
정착인 걸 찾는데 동사를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건 답이 아닐 거니까. 자, 1번. 경작 수확물 밑줄. 1번. 밑줄 했어요? 3번에 가식 밑줄. 3번에 가식. 4번에 임차인 밑줄. 임차인. 5번에 건축 재료 밑줄. 방금 우리가 밑줄한 건 뭐죠? 동산입니다. 그런데 2번에 네모칩니다. 다.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세 개 네모를 빵 치고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뭐다? 정착물이다. 그래서 정착물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입니다. 한 장 넘길게요. 넘기시면 제3절 토지 용어가 나옵니다. 토지 용어 어렵지 않습니다. 토지 용어 쉬워요. 토지 용어 좀 쉬었다가 토지 용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